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알코올성 치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임은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고민하는 질환, 치매. 평생에 걸친 음주 습관은 알코올성 치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술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예, 약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5에서 10% 정도는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치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는 약 1%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 알코올 사용장의 유병률이 전체적으로는 12%, 남자가 18%, 여자가 6%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치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건가요? 예, 매일 소주 한 병씩을 마시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소주 7병을 마시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일단 매일 마신다는 점이 몸에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둘 다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둘 다 안 좋다가 사실 정답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그 부위 자체가 다릅니다.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매일 소주 한 병씩에서 10년 이상을 마시면 간경화가 생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소주 7병을 마시게 되면 뇌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신 마취를 하면 혹시 치매에 빨리 걸린다라는 얘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3번 정도 하게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전신 마취를 여러 차례 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게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에서는 그러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술은 안정제일까요? 아니면 흥분제일까요? 사실 당연히 흥분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안정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뭐가 맞나요?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붕 뜨고 말도 많아지고 행동이 많아지고 그래서 흥분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은 실제로는 안정제입니다. 근데 안정제라는 것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수면제가 되고요.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년, 150년 이전에는 술을 마취제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술을 포금을 해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그렇게 술을 드시게 되면 결국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필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치매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술은 신경 독성이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신경 독성이 있는데요. 술을 과량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오고 그 뇌세포의 손상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치매에 좀 더 빨리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술을 마신 게 누적이 돼서 결국 치매로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실제 그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는 기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술을 과량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길게 잡으면 30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술을 복용을 했을 때 알코올성 치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서 뇌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치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진단이 될 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은 결국은 치매가 조금 일찍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65세 때 5%, 85세 때 50%, 그 정도로 치매 발병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는 훨씬 10년 정도는 빠르게
치매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그렇고요. 술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또 다른 상황도 있나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술이 신경 독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신경 독성을 예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B군이 신경 독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 치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아민이란 물질이 신경 독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식사를 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타민 B군이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술이 해독이 될 때 비타민 B가 사용이 되게 되고, 근데 식사도 않고 안주도 잘 안 드시고 영양 결핍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비타민 B가 모자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도 신경 손상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올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도 치매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로 인한 또 증후군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런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베르니케 코르샤코프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베르니케 뇌병증하고 코르샤코프 증후군하고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비타민 B1이 부족을 하면서 나타나는 뇌 손상을 얘기를 하는데 베르니케 뇌병증 같은 경우는 가역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비타민 B를 다시 고용량으로 그렇게 처방을 해주게 되면 네.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르샤코프 증후군은 비가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비가역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 젊은 나이에도 이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나이 40대 이전에 치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돌릴 수 없다는 거니까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점차 진행하는 비가역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차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점차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비가역적입니다. 그 얘기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점차 계속 한번 발생을 하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성 치매는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술을 끊는 순간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술을 끊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일일 허용 음주량이 있었습니다. 일일 허용 음주량이 그 맥주잔으로 2잔 정도, 네. 뭐 맥주로 2잔 정도, 그 양은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발표된 거는 일일 허용 음주량이 0입니다. 즉 소량의 음주도 인체에 해를 미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혹시 흡연과 음주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에 더 나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흡연인가요? 음주인가요? 네, 담배가 건강에 나쁜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고, 네. 이게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음주도, 술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간암이라든지 위암, 식도암,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술을 끊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좀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비타민 B군과 같은 그러한 영양제를 섭취를 함으로써 약간은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네. 이제 금주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술을 좀 줄이는 절주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인생과 노후의 행복한 인생과 노후를 위해서는 결국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약 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주와 관련해서는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꼴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요. 10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위험한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 음주 습관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찍부터 적절한 수준의 음주를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